사실 이제 각자 하시는 일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셔서 제가 밤새도록 들을 수 있지만은 늘 항상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행사는 또 약속한 시간에 잘 마치는 게 좋은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분께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좀 혹시 어제 이 행사 1, 2부 들으시면 되신가요? 어제. 네, 어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수준을 조금 올려가지고 너무 쉽지 않은 기본적인 질문을 조금 올려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커뮤니티 빌더라고 이제 하시는 게 커뮤니티 만드시는 분들이신데 사실 어제 오퍼튜니티가 기회,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사업을 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아마 이제 커뮤니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어제보다는 더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통 질문인데 네 분께 다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또 재미로 또 우연한 기회에 이 커뮤니티를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는 로컬이니까 로컬 커뮤니티는 조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혹시 각자 생각하시는 뭐 정의나 어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김주 대표님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컬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커뮤니티라는 게뭐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결이 맞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앞에 이제 로컬이 붙었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역에 있는 이유가 좀 명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신이 어떤 원하는 삶을 사는데 이제 그 안에서 어떤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역에서의 커뮤니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페스타도 열리지만 사실 지역에서는 어떤 로컬이라는 것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들이 아까 완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일자리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에 오기 힘들다, 뭐 지역에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말이 많아서 저희는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 같은 거를 좀 기르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개인이 어떤 다른 상대방과 협상을 할 때 협상력과는 어떤 커뮤니티로서의 협상력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버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는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다양하다는 게 뭐냐면 출신, 성분, 직업. 근데 제가 생각하는 로컬 커뮤니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어떤 허들이나 그런 진입장벽 같은 걸 느끼지 못해야 좋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의 작은 도시, 제 고향인 여주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여기 지역사회라 너의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해. 혹은 여기는 지역사회라 그런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정말 토착민 중에 뭐 청년회를 운영한다거나 이제 어업이 발달한 곳은 뭐 수산계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뭐 너의 어떤 여기서의 삶을 위해서 필요해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도 건강하게 있으려면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은 커뮤니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청년회나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런 문화를 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로컬 커뮤니티는 뭔가 그런 장벽이나 허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또 제가 내리고 싶은 적입니다. 로컬 커뮤니티 특성을 저희가 뭐 내를 깜냥은 안 되고요. 다만 남의 집에서 본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남의 집은 특성상 익명성과 단발성으로 모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모르는 낯선 분들이 한 자리에 서로 낯설어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처음엔 이런 분위기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슬 풀려나가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그리고 단발성으로 모임이 되죠. 이게 재밌는 점은 어디 모임이든 한 직업적으로 대부분 역학관계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주도권이 생긴다거나 운영하시는 분이 다 모르는 분들이 있다 보니 대화 부분에서 좀 균등하게 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발성 모임이다 보니 나는 저 사람을 또 보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굉장한 대화의 자유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관계 때문에 껄끄러서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도 처음 보는 사이인데 술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뭐 쉽게 비유하자면 좀 대나무숲을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분들과 하는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좀 니즈가 있지 않나 하고 저희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로컬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공간에서는 다 존댓말을 써요. 그 50대든 20대든 서로 얘기할 때 딸뻘이지만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고 또 어느 출신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그 차를 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 커뮤니티는 그냥 내가 여기 왜 왔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 우리가 뭐 소개팅을 할 때 처음 묻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역 뭐 어디 출신이요? 무슨 일을 하세요? 하는 질문들을 하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서로 관계에서. 여기서 뭘 하고 싶은지가 서로의 관심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일단 관계가 맺어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 싸가지 없을 수도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옳은 말,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로컬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한국이 최근에 이제 성장 개발, 산업 중심의 시대에서 탈산업화 시대, 또 이제 다운스트리밍 시대에 오면서 사실 로컬 커뮤니티가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렇게 어떤 크기, 매출 이런 걸로 되던 커뮤니티들이 더 이상 이제 힘을 잃고 뭔가 새로운 어떤 한국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 개성을 찾아가는 게 아마 로컬 커뮤니티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 빌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열악할 수 있고, 아마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커뮤니티 빌딩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것들은 좀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 그 처음에 커뮤니티 빌딩을 하시면서 가장 에피소드라든지 어려웠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에피소드 중심으로 편하게 좀 말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꼭 순서대로 제가 하면은 먼저 의견하신 분이 되게 불만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반대로 옥순으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커뮤니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맨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커뮤니티란 자체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건데, 사회를 만들려면 한 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명이 만들어져야지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 공간을 만들지 않고 노마드처럼 공간들을 대여하고 그 대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해서 공간을 만들었지. 근데 대부분 커뮤니티를 하려는 분들은 공간을 먼저 만드시거든요. 근데 공간은 결국엔 사람이 채워야 되는 건데 본질이 공간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먼저 찾고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원래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유입이 되잖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뒤섞여야 되는데, 저희 멤버 중에 제일 오래 하신 분이 44개월을 하신 분이 계세요. 거의 4년 가까이 멤버를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럼 이제 한 달 했던 분과 44개월 한 분이
격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멤버들이 좀 동의하는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힘을 쏟자. 뭔가 설명회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 멤버를 하기 전에 얘기하셨던 게 그 커뮤니티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자기가 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냐면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 가면 이미 서클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서클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가능한 한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지만 이제 집단이 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느슨함을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기조가 좀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좀 빌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서비스의 만족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남의 집은 주된 서비스 제어하는 대화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소소한 주제들로 대화가 얼만큼 잘 일어나는지가 사람들의 만족도로 이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잘 통하시는 분들과 매칭을 해드리는 게 플랫폼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둘 중에 한 분은 선별을 해야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임의 주체는 집주인이신 호스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을 집으로 드릴지에 대해서 호스트가 선택을 하게 하자. 그리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손님들은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어떤 일 혹은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신청 동기, 세 번째는 블로그나 운영하시는 SNS 계정을 작성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집주인이 보시고 나 이 사람 모시겠다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생각했던 서비스 만족도는 다행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냥 선착순으로 누구나 돈을 내면 들어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집주인이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서비스다 라고 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내가 우리 사적인 공간으로 드린다는 만족감, 안도감을 드리고 또 재밌었던 인사이트는 손님들의 좀 애티튜드가 달라지더라고요. 보통의 서비스는 내가 돈을 지불해서 이만큼의 재화를 달라고 하실 법한데 이거는 집주인이 나를 뽑아서 초대해줬다. 이것이 내가 이 시간을 굉장히 뜻있게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서로의 대화 부분에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분이니 최대한 많이 해드려야 되겠다. 손님들은 초대해 주셨으니 나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에 임해야 되겠다 라는 그 양쪽 사이드가 만나서 대화의 매칭률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처음에 빌딩 입장에서는 서비스 퀄리티 높이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고급 기술을 썼습니다. 커뮤니티 빌딩을 할 때 입소문이라고. 그 완도는 뭐 이렇게 매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지역 신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신문에 구인구직 광고란에다가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손님을 구한다. 월 3만 원을 내면요 한 달 동안 좋은 자리. 제가 거기 편집장이랑 친해가지고 친해졌죠. 저희 고객이 있거든요. 그분이 광고 담당하시는 분과 편집장이. 좋은 자리에 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손님을 구한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급 기술이 뭐냐면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감정.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나 싶어서 되게 두 분 얘기하실 때 좀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하려고. 저희 공간이 청년들이 주로 오고 또 이제 술이라는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젊은 혈기왕성한 남성과 여성이 술을 매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저랑 손님 사이에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나 어떤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걸 주의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감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망가지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떤 분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드셨는지 자주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쭈뼛쭈뼛해요. 본인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단 저한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저랑 만약 관계가 틀어지면 그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본인은 둘 중에 공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고 그래서 왕왕인데. 왕왕 있죠. 네. 저뿐만 아니라 왜냐면 저희는 완도에서 가장 이제 멋진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그런 감정을 되게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랑에 빠질 수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건 쟤네 둘이 좀 이상한데 눈빛이 뭐 그러니까 남달라. 밖에서 만나는 것 같아. 또 그런 소문은 이제 좁은 동네에서 빨리 퍼집니다. 누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다더라. 그럼 제가 괜히 걱정이 돼요. 쟤네들이 사귀다 헤어지면 둘 다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내려놓고 알아서 잘 하게. 저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감정들, 그 미묘한 감정들을 컨트롤한다기보다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커뮤니티를 할 때. 이 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려웠고 예. 그렇게 해서 안 오는 친구들이 꽤 있고요. 누군 군대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지내겠죠, 다들. 그런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김주 대표님.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 그 멤버십으로 지금은 운영되는 공간인데 처음에는 오픈된 공간이어서 저희가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이 되게 운영적으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초기에 이제 지역에 계신 그런 모임을 운영하거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랑 같이 함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그런 콘텐츠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초기에 커뮤니티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유지하고 그걸 지속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초기부터 저희는 그 어떤 그라운드 룰 같은 것만 세팅을 해놓고 어떤 틀에 맞춰서 이 커뮤니티가 언제는 이런 이벤트가 생겨야 되고 언제는 이런 게 생겨야 되는 뭐 그런 식의 장치들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그런 장치들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소홀해지거나 없어지는 순간 어떤 실망감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 순서를 처음에 커뮤니티 빌딩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지를 어떻게 하고, 확장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질문 가운데 답변들이 막 좀 혼재돼서 나와서 좀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커뮤니티 빌드에서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냐가 질문이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김성 대표님이라든지 분들은 또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간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컨텐츠가 먼저냐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는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또 그런 답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사실 또 묻고 싶은 거는 네 분이 비슷하게 살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살롱은 원래 개념에서 좀 새로운 살롱 개념인데 일종의 대안적인 거죠. 또 새로운 소규모의 공간에서 또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새로운 대안가족과 같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 살롱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 김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빌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느냐라는 어떤 운영적인 측면, 커뮤니티 운영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좀 자유방임형, 어떤 분들은 좀 계속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적극 개입형, 아니면은 이제 그런 장벽을 좀 만드는 배리어형, 아니면 그런 장벽들을 없애서 열려있게 만드는 배리어 프리형 그런 식으로 어떤 운영 전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운영 전략에 대해서 경험이죠. 어쨌든 2년, 3년 되시니까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운영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한 단어, 두 단어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하고 싶으신 건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약간 되게 다양한 유형도 있을 거고 그런 게 혼재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심플하게는 같이 일해서 지역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다양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스터디도 하지만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네핏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제적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네, 사업을 같이 하면서 더 끈끈하게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그 커뮤니티를 계속 이어가는 운동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눈빛을 보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운영 방식 근데 운영 방안이나 뭐 전략. 그 저희는 운영자가 한 3-4명 정도 있는데요. 좀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굴형이에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동료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탤런트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좀 제가 일상이 돼 있어서 이런 건 해보면 어떠세요라는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일본에서 3년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사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심야식당을 보면서 거기 심야식당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드렸고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신 적도 있고요. 제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 동료형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와인을 한 잔 마실까요?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마시자는 자리를 일단 구축을 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모집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참여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사람이 없어도 좀 같이 재미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멤버들과 관계를 기본적으로 했죠. 아까 완도살람처럼 제 감정적인 것까지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의 관계를 맺고 조금 그 정도의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보다는 멀고 남보다는 가까운 사이 정도의 관계를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성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지금 베리어 프리 시대에 뭔가 이렇게 장벽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운영자가 그 시청한 사람들 선별하는 그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커뮤니티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부류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집을 열어주실 호스트, 놀러 가실 손님인데 지금 사업적으로는 집을 열어주실 분들이 우선순위에 크고요. 그분들이 원하시고 그분들이 바라는 쪽으로 사업 계획이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열다 보니 그냥 돈만 냈다고 아무나 받게 하는 거에 대한 주저함이 많으시죠. 최소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 받을지 말지 선택권을 주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요소셨어요. 그런 점에서 그건 계속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완도살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쨌든 지금 1년 7개월 정도 되셨는데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세요. 그 감정 컨트롤 뭐 이런 거 말고 좀 혹시 운영 지속하게 하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활기를 띠려면 계속해서 저는 새로운 누군가가 유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공간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보면 완도살롱이라는 공간이 늘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메뉴판이 바뀝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메뉴판에 오늘은 손님 누구 생일이에요 뭐 이런 것도 써놔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좀 잘 알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놓기도 하고 그 특성상 이제 바라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혼자 와서 혼자 있다 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네,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품고 있어요. 뭐 그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제 일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혼자 오셨어요. 김재 대표님 혼자 오셨는데 이 두 분은 원래 알고 있던 사이라서 둘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죠. 여기 그 TWC의 도어백 컴퍼니 김재 대표님인데 뭐 여기 두 분 이렇게 알고 지내세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 제 목표는 이분들이 여기 말고 밖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완도살롱에 오지 않아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밖에서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가 완도살롱 덕분에 이렇게 친해져서 너무 고마운 공간이다. 이런 소문이 돌면 돌수록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도 늘어날 거고 또 평판이 좋아지면 더 좋은 분들이 올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저희 공간과 저희 지역 특성이 아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정말 다 하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는 사람들을 알고 연결시켜주고 그
그들이 알아서 놀 수 있게 해주고 가끔은 저도 가서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커뮤니티 확장이었는데요. 좀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멤버의 유입, 또 신선한 새로운 수혈, 이런 피해, 신선한 피해 수혈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유지하면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 확장이라는 거는 규모의 확장만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멤버를 또 계속 모집하고 커뮤니티가 더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를 플로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허락된 시간을 조금 넘겨도 괜찮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질문을 몇 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빨리 질문을 생각하셔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의 확장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때 저 서울 공덕점을 11월에 오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라는 게 보일 텐데 대부분 지역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지역 내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이제 타 지역에서 친구도 만들 수도 있고 솔직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공간에 오는 사람들의 니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단 베이스가 울산이지만 타 지역에도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꼭 울산 사람이지만 꼭 울산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 공간의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울산에 여행 가는데 거기서 진행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지역 내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지역 외의 사람들과 이제 지역과 지역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에서 이제 겨울 시즌이니까 스키장을 갈 때 꼭 울산 사람들만 갈 필요 없거든요. 이제 울산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이 출발지를 다르게 해서 하이원 스키장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새로운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또 뭐 제주도로 갈 때도 또 어떤 지역의 사람들만 갈 필요는 없어요. 결국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연결점을 계속 만들어서 여기 사람들을 좀 더 즐겁고 재밌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서 서울에도 확장을 했고 서울에는 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씩 오픈하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완도상 대표님께서 마이크를 만지작만지작 하시고 보니까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확장 질문이 다시 한번 저한테 먼저 해주시죠.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게 꼭 규모나 네네. 매출의 확장은 아니지만 어떤 개념, 어떤 전략으로 확장을 생각하시는지. 그 완도 살롱에 사장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외로워합니다. 외로운 게 뭐냐면 전데요. 네. 저희 공간 말고 제가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그 커뮤니티가 없어요. 아직 제 성에 찾는 데가 없어요. 커뮤니티가 확장이 된다는 건 기존에 있던 커뮤니티가 잘 운영이 되면서 그 주변에 살이 붙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가게 공간에 있지 않을 때 제가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기는 걸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에서 저희 이제 올해 5월에 저희 건물 바로 2층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이제 원래 고향인데 서울에 살다가 내려오신 분이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네.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으로 인해서 사진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사람들, 그 커뮤니티가 또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 쪽에 오셨던 분들이 또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거고 정말 놀랍게도 사진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 저희가 오픈을 하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뭐 담합을 했다거나 짜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사진관에 가서 놀 수 있고 또 어떤 공간이나 어떤 커뮤니티 잘 형성이 돼 있는 데 가서 놀 수 있으면 저도 힘이 나서 제 커뮤니티,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완도 기준, 제 기준으로는 제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계 확장으로 투자 받으시면서 어떤 규모 확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개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리시고 그 운영한 스태프들을 확장하셨는데 그런 물리적인 규모의 확장 말고 또 다른 개념에서 확장을 또 생각하고 계신지.
호스트 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나도 호스트로 좀 내 이야기 취향을 나누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 우리 집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꼭 집에서만 해야 되냐, 그래서 남의 집 뭐 공간을 뭐 빌려줄 수 없느냐 요청이 작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정중히 거절을 했었죠. 당분간은 집에서만 되는 게 시작점이었고 그렇게 유지될 겁니다 였는데 그런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자체부터도 제가 기획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꼭 집이라는 곳을 고수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분들이 저희가 얘기한 취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쪽에 사업적으로 제안을 많이 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이런 공간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개발하시는 분들 좀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간 사업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런저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공간의 가치 혹은 부동산의 가치는 그 공간의 유동 인구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이 있느냐. 그분들은 그걸 채울 부분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남의 집을 열어달라 요청들이 많았어요. 계속 거기도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다가 이런 집이 아닌 곳에서 하시고 싶은 호스트의 니즈 그리고 본인의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을 여시고 싶은 공간을 가지신 분들을 한번 매칭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늘 했듯이 이제 가설 검증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에서 하지 않고 최대한 집이라는 맥락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새 코리빙 쪽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코리빙은 항상 그 공유 거실이라는 집이지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약간의 좀 다른 레이어의 그 사적인 공간이 있어서 그곳과 저희는 지금 미스톰즈라는 곳과 제휴를 맺었고요.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집에서 하시기 힘든 호스트분들이 남의 집을 여실 수 있게 그렇게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적 확대보다는 정말 집이 아니더라도 제 비전인 일상에서의 여행 비용을 낮추는 그게 가능할까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확장, 카테고리 확장, 또 그다음에 커뮤니티 확장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그 대표님께서는 혹시 그 커뮤니티 확장에 대해서 뭐 전략이 아니어도 어떤 개념이 가지고 계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파도살롱 공간은 대부분의 멤버분들이 뭐 이제 말하자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커뮤니티들이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게 확장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역의 가장 큰 축제의 어떤 파트를 기획해서 운영해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같이 운영을 했고 지역 매거진을 만드는 일이라던가 뭐 이제 최근에는 호스텔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에서 제안이 오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들이 사실은 다 이 강원도나 동해안을 기반으로 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쪽 커뮤니티에 있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어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 다양한 프로젝트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이 커뮤니티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지금 운영하시는 커뮤니티들과의 그러니까 저희는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들과 함께 콜라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어떤 커뮤니티 간의 연결이 더 많이 된다면 뭔가 고유한 뭔가 이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고 여기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다른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연결을 하는 것이 확장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플로에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전에 피곤한 시간에도 이렇게 열심히 애벌을 하시면서 또 눈빛을 빛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혹시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저기 중간에 마이크를 저희가 드릴게요. 그래서 주셔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울산 뉴미들클래스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주신데요. 저도 울산에서 왔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또 자세하게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이걸 확장하고 운영하고 이런 모든 전반의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이거를 운영하고 계속 장소를 뭔가 이제 유지를 하거나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조금 이걸 확장시키고 하려면 어쨌든 손가락을 빨고 살 수가 없으시니까 대표님도 어떻게든 이제 수익을 얻으셔야 되고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처음에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셨는지 멤버십 아까 얘기를 주셨는데 멤버십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서 이걸 계속 이제 운영을 나가시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이렇게 로컬에서 그 지역에서 뭔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하시는지 그런 수입 창출하시는 그런 방식이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운영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저는 제일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투자받는 것도 참 좋지만 근데 일단 지역에서는 그게 한계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인구 수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멤버십 비용을 월에 저희는 12만 원을 받거든요. 12만 원을 비용을 받고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그 외에 수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외주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원 사업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은 하지만 뭔가 재단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 찾아야 하는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게 쉽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배제하고 솔직히 저는 손가락 빨고 살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 공간이 집이라서 저희 공간이 이미 모든 생활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알아서 고기 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쌀은 뭐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설들을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기생충으로 살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근데 그런 이제 생활이 조금 줄어들고 점점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존버라고 하죠. 그 버티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팀을 시켜준 것도 저는 멤버들이었거든요. 왜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커뮤니티 빌드는. 왜냐면 저희는 어떤 제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술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게 보여요. 돈은 어떻게 버냐. 근데 저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음식을 팔게 되면 주변의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으러 올 거고 술을 팔면 술만 먹으러 올 거고 라는 그게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한 3, 4년이 되었고 지금은 조금 그림이 그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확장을 해도 되겠다. 왜냐면 저는 울산에서 시작했던 게 처음에는 되게 불만도 많았어요. 아 서울에서 할 거리라는 얘기를 솔직히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울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동산 임대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울산 사람들은 니즈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니즈를 끌어내면 서울에서는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점일 수 있는데 그 단점을 장점화시키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뒷받침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서 네,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앞에 두 번째 줄 빨간 옷 입으신 분께서 손치셨거든요. 네, 김주유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로컬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한 2005년 지금 아직 5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진입 단계에서 이제 한 3, 4년 되면은 이제 안정화, 그러니까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커뮤니티가 이제 생성되어서 지금 시점에서 그 커뮤니티 생성에서 지역에서의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이제 생성 초기 단계에서 커뮤니티가 수익 사업을 내고 유지해 나가야지만 더 이제 확장되는 상황인데 그럴 때
그 지금 현재 얘기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립되고 초기에서 운영하는 내부적인 문제뿐만 했을 때 뭐 정책이나 이런 쪽이 뭐 보조금적인 지원이 아니라 뭐 그 확장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든지 성장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내부적인 자기 자체의 성장뿐만 아니다 뿐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자리 창출이나 본인들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외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강원도의 경우에는 여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분들이 오셨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 생활문화 기반이나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과 같은 점이라고 하면은 지원금을 준다는 게 같을 거고요.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또 그 지원을 받은 분들이 또 하나의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다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50분 정도가 지원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큰 커뮤니티, 되게 느슨하지만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저는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기획이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식의 정책이 더 많이 생기면 지역에서 좀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또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한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두 번째 질문. 네, 저희는 창조경제혁신센터다 보니까 아주 세속적으로 과연 고객은 누구고 얼마의 돈을 벌면서 나중에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저분들이 얼마나 불려줄까라는 생각으로 받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다, 저분들은. 완도 사롱 마당께 여쭙겠습니다. 네, 거기서 딱 느낌이 술집에 오는 손님들 서로 소개시켜주는 장소 제공. 그 외에 또 다른 밸류가 거기 가면은 새로운 또 프로그램 다른 게 있나요? 그 기본적으로 그 패시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들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거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그 완도살롱이 이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완도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4,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직접 스피치를 하러 가서 도시재생 예산도 좀 따오고 중심으로 이제 저희 또 2층에 공간이 사진관이 생겼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가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사람들이. 왜냐면 사실 거기가 구도심의 중심지였던 곳이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저도 운이 좋았던 게 그냥 갑자기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원도심이었고 거기를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수립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청년 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또 연결시켜주는 일들, 반에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가 이제 꼬시는 역할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뭐 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런 행사들 대표적인 건 이제 작년에 그 제주창조경제센터에서 했던 커넥트데이라는 행사 이후에 대전에 있는 도시여행자 팀하고 광주에 있는 뷰스컴퍼니라는 팀하고 저희랑 같이 혁신가의 여행이라고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답변이 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1시 반까지였는데 12시까지 괜찮다고 제가 허락받아서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질문이 더 없으신 걸로 알고 3년 뒤, 5년 뒤에 이 커뮤니티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소감을 하시지 않겠다면 1분씩 드릴게요. 1분씩 마지막 발언 해주시고 저희 행사 정리하고 맛있게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희재 군부터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커뮤니티가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원하는 삶을,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게 지역에서 힘든 경우가 많아서 강원도에서 혹은 강릉에서만큼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자기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든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이 커뮤니티가 단단해져서 강원도의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저랑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도시가 발전하고 오히려 또 제가 성장하는데도 완도의 장점을 완도 비공식 홍보 대사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뭘 하시고 싶으시면 완도에서 하세요.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주라는 배로 1시간 반이면 가요. 완도에서 제주까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제주를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분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제주 여행을 자주 가고. 저는 이제 걸어서 집에서 5분 정도 가면 항구가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제주도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사람들 마음이 따뜻합니다.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앞에 이렇게 전이나 부침개 이런 것들 갖다 주시고 제가 김치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한 포기씩 이렇게 몰래 온 손님들이 왔다 갖다 주시기도 해요. 뭐냐면 텃세가 없는 지방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완도로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예요. 완도 홍보대 하시죠. 네, 저희 동네로 오세요.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민호님. 많은 분들이 이 포스트에 관심을 가실 때 하시는 질문이 저도 이런 걸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드리는 게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 컨텐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주제로 모임이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미래라고 했을 때 남의 집뿐만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누구나 대화의 주체, 나의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로도 뭔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박수환 대표. 네,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전쟁이 나면 신을 믿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기라도 의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커뮤니티는 그것보다는 좀 가벼운, 좀 힘든 상황이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손을 뻗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관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멤버 하셨던 분 중에 2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가족분들에게 사진들을 다 모아서 전달드렸거든요. 그런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모셔서 여기서 생활을 보내고 그 사람이 가더라도 여기에 남긴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저희가 추구하는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른 시간 모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커뮤니티의 현재와 또 미래, 로컬 커뮤니티의 가능성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저희 주제 발표도 이제 4차, 5차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끝으로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한 자리 내주신 네 분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